자,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잠깐 뭐 시황하고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여부가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연장을 할지 하회를 할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한 악재 부분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9월 22일 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9월 22일 날 배터리 데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왜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고 이 단기적인 악재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9월 22일 날 발표되는 배터리 데이 때 무슨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지 뭐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터리 데이 때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들 2차 전지 쪽에서의 수혜를 받을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0일 날 테슬라 배터리 데이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테슬라의 기술, 투자 설명회, 그 다음에 이제 뭐 분기, 흑자 달성,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배터리 자체 개발 및 향후의 전고체 배터리의 전환 계획. 자,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배터리 1세대, 1세대는 이제 100에서 한 번 충전으로 200km까지 갑니다. 그리고 2세대는 지금 이제 300에서 500km 이하로 가죠. 그리고 3세대 배터리가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로 갈 거예요. 자, 3세대 전고체 배터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행 거리가 500km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가고요. 그 다음에 30분 이내의 충전으로 이 배터리의 80%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LG화학입니다. 네, LG화학이죠. 그래서 LG화학이 최근에 주가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는데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고 향후에 3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로 가게 되면 당연히 LG화학의 좀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국내 기업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을 성장성을 보고 좀 찾아서 투자하는 전략, 뭐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성 유동자산이 1,200조입니다. 1,200조예요. 엄청나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막 한 2조 원 가까이 주식을 팔았을 적에 주가가 좀 살짝 밀리긴 하는데 이만큼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지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좀 유효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유동성을 필두로 해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기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치료제와 백신이 언제 나올 건가?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10월 말에 모더나, 화이자, 이 백신 임상 발표가 특히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모더나는 10월 말쯤에 발표가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제 모더나가 이 대규모 임상에 대한 발표가 좀 좋게 나오게 되면 시장의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 백신이 바로 나와준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의 이 대면 활동이 제한이 되죠. 여기 이제 한 번에 풀리기는 좀 힘들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뭐 저는 이제 백신이 나와주게 되면
가장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는 뭐 여행이나 뭐 여행을 갈 가능성이 좀 높죠. 뭐 그런 부분들을 착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빠졌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에 임상을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9시간 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8,000명을 상대로 해서 임상에 대한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연말까지 발표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글로벌 회사 중에서 백신 선도 업체인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가 연말까지는 대규모 임상에 대한 발표가 좀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악재 부분이 어느 정도 소멸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코스피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는 8월 달에 이렇게 이제 RSI가 좀 올라왔다가 2,450포인트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2,4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70 구간, RSI 보조지표 70 구간이 저는 이 정고점 2,450포인트가 까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이제 정고점을 돌파해서 888포인트까지 좀 올라왔죠. 올라왔고 상승폭은 약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코스닥은 이제 많이 올라가면 900 정도 됩니다. 이 900포인트 라인대에서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는 저는 이제 디커플링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좀 먼저 올라가서 단기적으로 고가권에 좀 올라오게 되면 코스닥은 조정이 좀 나와주고 코스피 쪽으로의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은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4분기를 이끌 핵심 섹터들을 세 가지 뽑아 오셨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섹터부터 만나볼까요? 네, 2차 전지 쪽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지금 보시게 되면 전기차 완성업체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완성업체는 이제 1위 기업이 LG화학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근데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은 이제 특허 소송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전기차 배터리 완성업체보다는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 섹터들, 크게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특히 여기서 음극재를 만드는 대주전자 재료, 대주전자 재료를 가장 2차 전지 소재 부품 중에서 4분기에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트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이제 쌍고점을 뚫고 좀 밀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이제 최근에 특허 소송 때문에 밀렸다가 뭐 기술적 반등인데 뭐 21선 라인대에서는 좀 밀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좀 보겠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대주전자재료는 주가 상승했던 부분은 첫 번째로는 이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는 한 번 충전에 500km 이상의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의 세계 최초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특허를 한 110개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최근에 이제 MLCC 수요도 좀 증가가 되고 있어요. MLCC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좁쌀만한 그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MLCC 수요가 이제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스마트폰에 MLCC가 한 800개가 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G 장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전기차입니다. 애플 미래차. 네, 5G 관련해서 좀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최소 3,000개에서 10,000개가 들어갑니다. 미래형 차에. 미래형 차에 MLCC가 이렇게 이제 3,000개에서 10,000개 정도. 그 다음에 5G 장비 쪽에는 뭐 20,000개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MLCC의 수요도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성장성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한국의 리튬 그 2차 전지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점유율이 45%가 됩니다. 근데 2차 전지 핵심 소재 부분을 보게 되면 한국, 중국, 일본에서 좀 크게 좀 뒤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주전자 재료는 여기서 특히 눈여겨 보실 게 뭐가 있냐면, 네, 실리콘계 음극재 이쪽에서 매출이 네, 지금 한 1,000억 정도가 됩니다. 1,000억. 네, 1,000억 정도가 되는데 2025년까지 3,000억 정도가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매출이 약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특허만 110개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강한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차트상에서는 보시게 되면 21선을 잠깐 이탈을 했다가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인데 최근에 21선을 좀 이탈을 했죠. 그래서 기간 조정은 좀 들어올 건데요. 이 61선 라인 됩니다. 61선. 네, 그래서 44,000원 이하권에서는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가는 이제 전고점 라인인 한 54,000원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6만 원 뭐 이렇게 좀 갖고 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이렇게 4분기 유망 섹터 첫 번째는 2차 전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특히 대주전자재료를 주목을 해보자. 44,000원 이하에서 공략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네, 뉴딜 정책 수혜주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향후에 석탄이나 원자력 쪽의 발전이 축소가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딜 정책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의 사업이 앞으로는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앞으로 이제 이 신재생에너지 쪽에서의 성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 관련주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보게 되면 네, 풍력주로는 이제 유니슨이 좀 있고요. 유니슨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 자, 그 다음에 대장주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저터널, 네, KT 서브마린, 네, 그 다음에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신성 ENG.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태양광 관련해서 신성 ENG를 좀 갖고 나왔고요. 네, 신성 ENG를 갖고 나온 이유는 이제 다른 뉴딜 정책 수혜주,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주식에 비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못 올라왔다는 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보겠습니다. 자, 신성 ENG는 보시게 되면 이 모듈 공장의 투자의 캐파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 김제에서 600만 메가와트 태양광 모듈 라인을
생산하기 위해서 122억을 투자를 했고요. 이게 이제 공시에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 1메가와트급의 규모를 생산하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좀 커지겠죠. 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이 추진 중이다. 그리고 태양광 산업의 성장성이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으로 이제 태양광 쪽의 성장성은 이제 언제까지 좀 지속될 거냐? 저는 한 2025년 이상까지는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됩니다. 성장성이 큰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매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문제인 코로나19에 대한 코로나19에 따라서 대면 사업이나 대면 사업이 좀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성장성, 국내외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성에너지는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이 태양광 쪽에서의 지속적으로 이제 적자를 봤었는데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1분기부터는 연간 1,800억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셀이라든가 모듈을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실적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액은 한 1,594억 정도, 영업이익은 34억으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2001년에는 이제 매출이 한 2배 이상, 3,648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4배 정도, 136억 정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태양광 쪽에 단기적으로는 태양광 쪽에서의 매출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이 클린 룸 쪽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린 룸은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쪽 산업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쪽에서의 클린룸 쪽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 다각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향후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요 사업도 하고 있죠. 근데 요게 이제 공시가 이제 엊그저께 좀 나왔습니다. 스마트홈 드레스 의료보관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뭐 크게 주목받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사업 목적이 좀 추가가 됐다.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신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한가를 갔다가 주가가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 이제 상한가가 출현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고가권에서 안 빠지죠. 이런 주식들은 대부분 보통 한 7일 정도 횡보를 하면 2차 상승하는 경향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2021년에 매출이 2배로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4배로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반영이 됐긴 하지만 요 11선 라인 대가 있습니다. 11선 라인 대. 11선 라인 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100원 정도. 네. 2,100원 정도. 횡보가 이제 고가권에서 주가가 좀 안 빠지고 횡보가 길어지게 되면 2차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 2,100원 이하에서는 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3,000원 정도까지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유망 섹터로는 뉴딜 정책주를, 관련 유망주로는 태양광 수혜주로 기대가 되는 신성 ENG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마지막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로나19 치료제인데요. 제가 이제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치료제는 GC녹십자, 대응, 부강약품, 셀트리온, 신풍, 엔진캠, 종근당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임상 이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게, 요거는 제가 이제, 네,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국내 코로나 치료제 임상 현안인데요. 보시게 되면
부강약품이 4월 14일 날 임상을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MG캠은 5월 12일, 신풍은 5월 13일, 종근당은 6월 17일, 그다음에 크리스탈은 7월 1일이고요. 그다음에 대웅은 7월 6일입니다. 녹십자, 녹십자는 8월 20일, 셀트리온은 8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이제 8월 25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변화가 있으니까요. 자, 국내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를 보게 되면 네, 부강약품은 5월 26일 날 코로나 환자를 처음으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환자 수는 60명을 모집을 하는데 이 처음 등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MG캠은 6월 18일입니다. 그리고 60명인데 6월 18일 날 처음 등록을 했고요. 신풍은 8월 18일이에요. 76명 모집하는데 지금 이제 환자 등록한 지 별로 안 됐죠. 근데 이제 종근당, 크리스탈, 대융, 녹십자, 셀트리온은 이 환자가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에 대한 환자 수를 모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코로나 관련 치료제가 지연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임상 1상은 다 마쳤긴 하지만 임상 1, 2상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은 환자, 코로나 환자를 해서 투여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진행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 치료제에서 이 환자들이 등록이 좀 늦어 있기 때문에 녹십자나 셀트리온, 대웅, 종근당 같은 회사들은 이 코로나 관련 치료제에 대한 시간이 좀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이거를 파악하시고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강약품이 코로나 환자를 제일 처음으로 환자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제일 빠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임상 2상, 네, 임상 3상 투트랙으로 한다라고 좀 말이 나왔죠. 네. 경증 환자에 대해서 투여가 승인이 되어서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아직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내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월은 돼야 내년 5월 달은 돼야 이 치료제에 대한 어떤 이제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